그러자 야당에선 대통령 공범 사면 방지법 내지는 셀프 사면 방지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사면법 개정안 5건을 잇따라 발의했는데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통령이 수해를 입은 범죄를 저지른 자 사면 배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화영 사면 방지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간 저 법은 제가 보기엔 일종의 국민의힘 야당으로서는 정치공세적 차원의 법을 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저런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제가 여야를 떠나서 법안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큰 틀에서 사면 대통령의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사면권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개헌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어떤 줄여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사면복권에 대한 절차적 제한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제한하고 하위 법률에서 사면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정 형기를 지난 사람 그리고 특정 범죄 예를 들면 뇌물죄라든지 또는 중대범죄 이런 거는 아예 사면복권을 할 수 없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란죄 같은 경우는 사면복권 해서 안 된다 이런 등등. 그러니까 원래 사면복권의 취지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먹고 살기 힘든 분들,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음주운전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면허가 취소된, 그러니까 면허를 더 이상 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운수업이 생계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실제로 이번 8.15 사면 당시에서도 2,000명이 훨씬 넘는 2,100 몇 명이 사면복권 됐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생계형 사면복권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한 20여 명 되는 30명치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게 논란이 더 가중돼서 생계형 사면복권이 좀 빛이 발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면복권에 대한 절차적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겠죠. 원래 사면복권의 큰 틀은 그런 민생형 생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 나의 정치적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복권해 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용서죠. 정치적 용서를 통해서 화해하고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면복권을 활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늘 여야가 사면복권 할 때에는 여당 인사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도 균형을 맞춰서 하는 건데 아마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야당 인사가 부재한 것도 이런 8.15 사면복권에 대한 논란이 좀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만 더 붙이고 싶은데요. 사면복권은 사실 전근대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면복권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통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권하에서의 사면복권은 오히려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게 이게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 패널들의 전문적인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